코딩 좀 너무 싫어, 막 푸는데 짜증나요. 그러면은 글쎄요, 컴퓨터 사이언스 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가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코딩 대회, 이번에는 ACSL이라는 코딩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ACSL은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의 약자로 현재 AP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에서 정식으로 추천하고 있는 코딩 대회이기도 한데요. 우사코라는 코딩 대회가 또 있어요. 우사코는 USA 컴퓨팅 올림피아드인데 이 대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고 좀 개념이 살짝 다르긴 한데, 우사코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문제를 푸는 건 똑같은데 알고리즘적으로 얼마나 더 접근을 잘 하느냐를 좀 테스팅하는 그런 대회라고 하면, ACSL 같은 경우에는 코드 자체를 얼마나 잘 아냐를 많이 확인을 하는 대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ACSL이랑 우사코랑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ACSL은 이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전반적인 널레지를 테스팅하는 그 이론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CSL을 준비하러 저희 학원 에디스팟으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AP 컴퓨터 사이언스 A 과정을 관심 있어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이 정도 준비했는데 뭐 다른 거 할 거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ACSL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준비를 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AP 컴퓨터 A 과정이랑 ACSL이랑 상당히 겹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AP 컴퓨터 사이언스 A를 준비하는 학생이 조금만 더 준비하면 ACSL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 반대로 ACSL을 했던 친구들도 조금만 더 하면 AP 컴퓨터 사이언스 A 과정을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로 1년을 졸업할 수가 있는데요. ACSL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디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디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ACSL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5명 팀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3명 팀, 5명 팀에 따라서 예선전과 본선이 조금 달라요. 예선전에서는 사실 팀이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어차피 그 개개인이 푼 점수를 가지고 예선전에 점수를 내서, 그 점수들이 합산된 게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떤 커트라인을 넘기게 되면 본선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본선에서 그 팀들이 서로 같은 문제들을 풀어서 마지막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선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한 2, 3년 정도 완전히 개인전으로 바뀌었고, 본선까지, 올스타라고 불리는 본선까지도 개인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팀전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래스룸 디비전이 있고, 제일 낮은 클래스룸 디비전이라고 있고, 거기는 애기들, 아니면 조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컴퓨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AP 과정으로 비교하자면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 P 과정을 듣는 친구들한테 적합하다고 대회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엘레멘터리, 3에서 6학년 학생들이 보통 참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니어, 여기는 6학년부터 9학년, 아니면 뭐 나이는 상관없지만 아무튼 9학년까지만 딱 주니어 디비전에서 대회를 참가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대회는 인터미디엇과 시니어가 있는데, 인터미디엇, 시니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문제가 여태 밑에 클래스룸, 엘레멘터리, 주니어, 인터미디엇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정말 관심 있어 한다, 혹은 AP 컴사 A를 너무너무 잘한다, 나를 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참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기,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4번의 예선전이 있고 1번의 본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등록을 9월달 정도쯤에 하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1차 예선, 12월 말에 2차, 1월 말에 3차, 3월 초에 4차, 이렇게 해가지고 4차까지의 점수들을 다 합산해서 몇 점 정도 이상 넘어간다라고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넘기게 되면 본선으로 갈 수 있는 초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비테이션이 이메일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아서 초대가 된 학생들은 5월 말에 본선 대회를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본선 대회를 이제 ACSL 측에서는 올스타 컴피티션이라고 하고, 여기에 문제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각각 4번의 예선전의 문제들이 1개의 코딩 문제, 그리고 5개의 이론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코딩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사실 3시간 다 쓰진 않아요. 보통 경험이 있던 친구들은 1시간 안으로, 좀 쉬운 문제들은 30분만 해도 끝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정도 여유 있게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제들은 어떤
인풋이 주어지고 이거를 문제, 가끔은 긴 문제도 있는데 그 설명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코드로 표현을 하고 원하는 아웃풋, 그 문제에서 지정해준 아웃풋이 나오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예선전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정이고요. 이론 문제는 5문제가 나오는데 30분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들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반적인 정보 아니면은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테스팅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number systems, binary numbers, decimal numbers, 한국어로는 이진법, 10진법, 16진법 이런 숫자들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제 ACSL 상담을 하시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준화된 그 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도 마찬가지로 대답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에듀스팟에서는 항상 미리 테스트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런 코딩 부분은 좋은데 이제 이론 부분들은 못 봤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뭐 어떤 이진법, 8진법, 16진법 이런 것들은 새로 배워야 하고 이제 뭐 Boolean Algebra, Graph Theory, Assembly Language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 진짜로 관심이 있지 않으면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중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회 예선전 1, 2, 3, 4차에 따라서 토픽들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 대회들 준비하기 한 2, 3주 전부터 2, 3주도 안 걸릴 거예요. 한 수업 한 번, 2번 정도 하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CS를 왜 해야 될까요? 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ACS를 준비를 왜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대회의 문제들을 풀다가 혹은 이론 문제들을 좀 풀면서 공부를 해보다가 이게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를 어느 정도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코딩 좀 너무 싫어 막 푸는데 짜증나요. 그러면은 글쎄요 컴퓨터 사이언스 가는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대학교에 지원서를 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스펙의 한 줄로 상당히 좋습니다. ACSL이라는 것 자체가 American Computer Science League, 그러니까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제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참가자들도 많고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저희 에듀스팟에서 컨설팅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ACSL을 참가한 이력이 있고 본선 지출을 대부분 했습니다.